혁이 장동혁이 갑니다. 아, 요거 참 어제 저는 이거 재밌게 바라봤습니다.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이제 후보가 된 거죠.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다 라면서 결국 이해훈 전 의원을 제명을 했어요. 바로 이렇게 빠르게 됐습니다. 이거 보면서 사실 아이러니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왜 지금 국힘 의원들이 이렇게 심지어는 무슨 부역행위다라는 키워드까지 나왔습니다. 친일 부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친일 부역. 배현진 의원은 이거 친일 부역이다 이런 소리까지 했거든요. 이거 뭐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자탄 하나 두드려 맞은 느낌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보수의 종말이라는 제가 책도 네. 2년 전에 썼고 그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한 수사나 뭐 징계나 할 수 있는 모든 제재 조항도 우리가 국민의힘을 당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인사들 중에 네. 그래도 어떤 전문성과 어떤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분들 중에서는 전 일정 부분의 숫자들은 또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또 정부에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앙일 것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수의 종말로서 정리되는 하나의 과정일 거기 때문에 전 어제 이해훈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네.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 건데 저는 잘한 인사라고 저는 보고요. 네. 물론 이제 이해훈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이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청문회나 과정은 좀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과정들이 좀 있어요. 네, 저는 그냥, 이러한 예. 시도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완전히 이 사회에서 제거하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공적인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국민의힘의 정리를 위해서는 네. 전 이런 시도들이 계속 앞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이 저렇게 집단적인 아주 뭐랄까요. 일제 부역하는 행위다. 뭐 굉장히 과도한 언어를 지금 네, 쓰고 네, 있는데 네. 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초조함 내지는 본인들의 지금 조급함이 그 언어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저 사람들 참 재미있는 게 친일 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무슨 툭하면 독재라는 둥 반민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자기소개하는 시간이냐 뭐야 도대체 I am 본인들 얘기 ground야.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말 좀 싸울 줄 아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싸울 많이- 줄 아는 네. 사람이다? 이거를 던짐으로써 뭔가 지금 너무 많은 물량으로 쏟아지던 그 김병기 원내대표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그 기사가 정말 양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어. 그게 일시적으로 폭파됩니다. 게다가 저 당에 더 난리 났어요. 지금 야, 난리 재명- 났어 진짜. 난리 났어. 난리 그러니까 났어. 본진에다가 폭탄을 투여하는 느낌. 물론 우리 그 다른 진영에서도 아 뭐냐 저 사람 윤석열 윤석열 하던 사람 아니냐. 거기 탄핵 반대 집회 올라갔던 사람이잖아. 그치. 아니 옛날에- 그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박근혜 보는 대통령에서 거죠. 뭐라고 얘기한 줄 아느냐 뭐 이런 말씀 주시는데 저는 그런 것도 일부 그런 여론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 저는 폭탄 던지는 그 모습에서 진짜 지방선거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의 생각이에요. 와 진짜 싸울 줄 안다. 저는 이기는 싸움이 이제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는 아. 젖잘싸 같은 걸 그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네. 지고 나서 잉잉하는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증오하는 말이에요. 정말 전 진짜 예. 너무 싫어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정치 공학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뭐 이해운 뭐 후보자가 뭐 진정성을 느꼈다, 대통령의 뭐 탕평 인사에 뭐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 하는데 좋은데요, 다 치우시고 저는 뭐를 봤냐면은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승부수를 제대로 던진 것이다. 중도 보수 표심을 땡겨오고 싶다는 그 의도가 아닐까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봤고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딱딱 자리 앉힌 그 인선들을 차관급 포함해서 네.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쭉 봤습니다. 근데 지역들이 하나같이 다 국힘 강세 지역 출신들이에요. 아. 보면은 이경수가 국가위 부의장인데 대구 출신이고 경북고 졸업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인데 경주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강원 동해 출신입니다. 이해운 고향 부산입니다. 김성식 고향 부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가는 거구나. 이제 렛츠 고! 이기러 가자! 뭐 이런 네. 느낌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좀 마음이 안쓰럽다고 하기엔 내가 좀 그런 건가? 너무 대통령이 혼자 다 하는구나. 지금 다 하고 있다. 정치, 뭐 민생, 그리고 지방선거,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좀 많이들 도와주라, 민주당아 도와주라.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너무 대통령 혼자 다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안쓰러움도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맞는 말씀 전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이해훈이라는 정치인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다양한 평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보수 진영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이해훈 의원에 대해서 잘 알죠.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꼭 저런 사람이 뭐 중도 보수를 대표하나 이런 의문점 당연히 저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있지만 제가 그래도 이런 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 것은 대통령께서 이건 인사권 행사하니까 저는 존중한다는 원칙. 그러니까 일 나중에 그렇죠. 잘 못했을 때 우리가 비판하는 게 맞지. 네. 대통령이 정부적 판단도 하고 인사검증돼서 인사를 했는데 아직 써보기도 전에 저 사람은 안 돼. 누가 압니까 그거를? 전 그건 좀 약간 월권적인 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서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전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요거 말은 안 하지만 하나 수를 더 내다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이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도 있고, 이게 보수에서는 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이해훈 제명하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네. 저게 지금 원자 폭탄 하나 떨어진 거고 다음에 수소 폭탄 하나 또 떨어집니다. 뭐요? 그게 뭐냐면은 이해훈이라는 사람의 포지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훈은 보수 안에서도 약간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안에서. 유승민과 같이 했다가 뭐 한동훈 옆에도 좀 가 있다가 지금은 이제 윤석열 어게인을 외쳤다라고 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네. 이분에 대한 제명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어. 한동훈 때려잡자라는 게 지금 더 불길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자탄 이후에 수소폭탄이 또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수 안에서 기회주의 청산하자라고 하면서 불똥이 한동훈한테 줍니다 지금. 이해훈 후보자는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가고 있는데 네네네. 보수 내부는 지금 뭐 제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회주의 청산하자라고 지금 윤어게인 쪽에서 오히려 한동훈을 때려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오늘 어떻게 입장냅니까? 더 세게 이해훈을 비판하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역학관계가 내부에 또 있어요. 약간 그 안에서는 한동안 네가 원흉이다 거의 이렇게 하고 원흉인 거야.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뭐 한동훈, 뭐 이준석, 근데 이준석이야 나가서 이제 당 만들었으니까 네네. 거기까지는 손이 못 뻗치는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지금 더 융단 폭격이 강해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얘기까지는 뭐 정부에서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보수가 전열을 잃고 뭔가 이렇게 이 혼란함 속에서 더 큰 혼란으로 가는 하나의, 이건 정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수를 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또 검증을 해야 될 책임은 네네네. 있으니까 앞으로 검증을 하시고 보수 내부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간단하게 지금 정리되지 않을 상당히 저는 수가 여러 수를 내다본 포석 아니냐. 저는 이제 동의하는 게 송미령 장관 맨 처음에 유임 얘기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 그래, 얘기 말씀하셨지만 있었죠. 예. 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확실히 그 역량 발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 한번 시켜보는 건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란 비호하고 윤어겐 외쳤던 거,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거는 그건 그냥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입장에 대해서는 물어봐야죠. 사죄해야죠. 맞습니다. 사죄해야죠. 청문회라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석상에서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때 다시 또 하면 되겠다. 그래서 사과하고 입장을 제대로 밝히는 그런 자리는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자꾸 이런 비판도 많이 하시던데 뭐 어디까지 포용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반론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자리 가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포용하는지가 저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그 정부 초기에 사회통합비서관을 했던 강준욱 비서관은 그 소위 말하는 전환길이나 거의 뭐 정강훈급의 메시지를 냈다가 사회통합비서관에서 사표를 냈어요. 전 그건 마땅한 조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통합비서관은 그런 사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기획예산처 장관이니까 네네. 예산과 그런 기획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그 인물 자체도 우리가 내란 수계가 있고 주요 임무 수행자가 있고 부하 수행한 자가 있잖아요. 이해훈 정도 되면은 그냥 부하 수행한 정도로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판단이라면은 전 이 정도 사람은 데려다가 또 반성하는 걸 전제로는 전 충분히 쓸 수는 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봅니다. 반성을 전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훈 이제 후보자가 여러 가지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분한테도 이젠 주어진 과제가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지 인사 검증 뭐 통과. 물론은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분한테 주어진 과제는 뭘까요? 저는 한 세 이해훈한테. 가지로 보는 게 철저한 반성, 그러니까 계엄을 옹호했다라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보수 내에서도 이분이 기회주의적인 처신했다는 비판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이제 앞으로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께서 그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상당한 요직에 그 장관 자리를 준 거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 실력으로 이거는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과 통합이라는 정부 방침과도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해훈 장관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은 본인의 실력으로서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성과를 낼 그러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이혜훈이 이 자리로 감으로써 저는 정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구구 세력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싸울 줄 아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선을 자꾸 넓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계속 쪼개서 우리만 정말 순수한 우리만 남는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물론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지만 요거는 저는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김성식 부의장 네, 이번에 네, 네. 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장관급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성식 의원도 한나라당 출신이고 한나라당 안에서도 원외면서도 상당한 전문성을 발휘했다라고 해서 인정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의원도 재선까지 하신 분이고 정치력도 있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재명 정부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기 선생님 말씀대로 이재명 정부가 넓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넓어져야 또 총선도 이길 수 있고 재집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틀을 만드는 차원에서는 전 이재명 정부에서 참 이번 인사는 아주 저는 좀 어떻게 보면 혁신적으로 잘한 거 아니냐. 아, 예. 아니 국민들의 이 상상력을 뛰어넘는 인사를 한 거기 맞아요. 때문에 저 굉장히 좀 시도해 볼 법한 잘한 인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넘어갈 과정이 많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